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옆에 같이 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형사처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이 빛나는 밤의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한 당사자는 처벌을 했지만 음주운전을 옆에서 도와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음주운전을 점점 더 중하게 처벌하면서 이렇게 옆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법에는요, 음주운전죄는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죄는 없어요. 그럼 음주운전 방조죄란 과연 무엇이냐? 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에 있고요. 그리고 방조죄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인의 범죄를 도와주는 것을 방조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형법의 32조에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도와준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비슷한 개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사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교사는요, 타인이 범죄를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랑 방조랑 뭐가 다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 음주운전을 하려는 걸 옆에 조금 도와주는 거면 보통 이걸 방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사람이 애초에 음주운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야, 너 음주운전 해, 음주운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계속 부추기고 하도록 만들면 교사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그리고 법원에서는 어떤 행위를 방조라고 볼까요?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더 쉽도록 하는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다 가르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것은 꼭 방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유형적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이 사람 범죄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하는 거, 아니면 그 사람이 범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지도를 갖다 준다, 또는 그 사람이 어떤 도주로를 생각해 준다든지, 그리고 무기를 갖다 준다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범죄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힘이 나게 하는 거, 범죄를 하는 것에 힘이 나도록 북돋아주는 것도 방조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불법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불법 시위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카페에 올려주는 행위, 이것도 정신적인 방조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영상을 찍어주거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불법적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지지를 받잖아요. 이것도 정신적 방조 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요, 이 음주운전 행위를 한 사람 바로 옆에 타는 행위, 그러니까 동승행위만으로도 방조죄로 처벌하겠다, 이것이 수사기관의 애초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학자들 간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 방조의 범위를 점점 넓히다 보면, 방조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방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도움이 됐으니까 이 사람도 방조다. 그러면 점점 방조의 범위가 넓어져서 나중에는 같이 술을 마신 것도 방조, 혹시 음주운전을 할지도 모른다고 예상이 되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술집 주인도 방조, 모든 사람이 다 방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그 구획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죠. 지금은 법원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 오늘 이 판례를 몇 가지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가 대표적인 사례고, 이 판례가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무죄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안은요, 피고인 여러 명 있었어요. 피고인 여러 명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동승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은 어떻게 했냐면, 같이 동승자 전부 다 음주운전 방조다라고 해서 다수의 동승자들을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이때 우리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보세요.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것만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했다거나 결의를 강화한 것, 쉽게 말하면 도와주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말리지 않은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도와줬다, 더 쉽게 하게 했다, 용이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동승만 가지고 음주운전 방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피고인 A는 술을 마신 상태 0.04죠. 안타깝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0.05가 기준인 때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다가 0.03% 이상으로 음주수치의 기준을 대폭 낮췄어요. 그래서 몇 년 전이었으면 음주운전에 적발되지 않았을 뿐인데 지금은 음주운전에 해당을 합니다. 피고인 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니까 이분은 음주운전이 맞아요. 그런데 피고인 B 보세요. 피고인 B는 이때부터 함께 술을 마신 다음에 이 자동차 열쇠를 A한테 건네주고 동승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단순히 동승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를 건네줬어요. 결국에는 이 동승자가 단순 동승자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키를 건네줬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방조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판례를 볼게요. 다음 판례는 이게 대표적으로 정신적 방조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한번 잘 살펴보시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아이고 술 많이 취하셨습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27%입니다. 0.2가 넘어가면요 거의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도 기억을 못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해서 중앙 분리대까지 충격을 해서 사고까지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류까지 하셨어요. 아주 심각한 사안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피고인 B를 보세요. A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언니가 운전해 라고 하면서 언니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고 본인은 동승했어요. 이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 보세요. 뒷부분 차선 2개 물고 가지 말고 브레이크 언니 가야 돼 라고 말하면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걸 도와줬죠. 이것이 대표적인 방조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확인됐을까요? 이 블랙박스 때문에 확인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단순히 동승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보다 더 음주운전한 사람이 운전을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하면 이것이 곧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된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옆에 타신 분 입장에서는 말리셔야 됩니다. 음주운전 하지 못하게 말리셔야지. 만약에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준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옆에 동승하면서 같이 탑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말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도움을 줬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발생시켜서 누군가 크게 다쳤어. 근데 A라는 사람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 그러면 그 사고에 대한 모든 경제적 책임을 B가 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동승자까지도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되고 음주운전을 한 차에 타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